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자랐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얘기냐?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교수라든지 판사, 검사 잘 외우는 사람들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바뀌었죠. 지금 AI가 나오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한 가지 기술을 오래 갈고 닦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은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망한 직업이 1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술이 몇 년 뒤에는 인공지능이나 다른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이 외우는 힘일까요? 문제집을 많이 푸는 힘일까요?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가는 힘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학습 민첩성입니다. 학습 민첩성이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 바꾸고 적용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는 힘,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힘, 정답이 없을 때 질문을 던지는 힘, 배운 것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배움의 엔진을 켜는 힘, 이것이 바로 학습 민첩성입니다. 이 책 학습 민첩성의 힘에서는 무너진 배움의 구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5가지 핵심 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왜 틀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왜 틀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는지 착각합니다. 반대로 공부가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기 상태를 압니다. 나는 이 개념은 아는데 적용 문제가 약하구나. 나는 수업을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혼자 풀면 막히는구나. 나는 영어 단어를 외웠지만 문장 안에서 쓰는 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 배움의 위치를 아는 아이가 결국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은 아이에게 계속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어디서 막혔니? 왜 이 답을 선택했니?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보면 뭐가 있니?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이의 메타 인지를 깹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에게 설명을 쉽게 설명하거나 남을 이해시키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명한다든지 또는 남이 없으면 백지인출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질문력입니다. 질문력은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통해 생각을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교육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의 블루처럼 고차원적 사고는 단순 암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석, 비교, 평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 다시 말해서 재구성이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외워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이런 질문만 합니다. 하지만 미래형 이제는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은 맞을까? 틀릴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배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은 빨리 정답 말해봐 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뭐야? 입니다. 정답보다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아이의 질문력이 자랍니다. 세 번째 축은 학습 유연성입니다. 학습 유연성이란 익숙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과감히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아이는 한 가지 공부법만 고집합니다. 무조건 베껴쓰기만 합니다.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풉니다. 무조건 강의만 듣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공부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학 개념이 약할 때는 개념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고 적용력이 약할 때는 유형을 비교해야 합니다. 서술형이 약할 때는 말로 설명하고 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어가 약할 때는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문장, 소리, 맥락까지 함께 익혀야 합니다. 배움은 하나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이때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배우고
바꾸고 적용하고 적응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학습의 엔진을 켜는 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숙제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계획표 짜주고 틀린 문제를 대신 분석해줍니다. 그런데 너만이 도와주면 아이는 자기 공부의 운전대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필요한 거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을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돌뿌리를 무조건 쳐주는 게 아니라 돌뿌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려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직접 움직여보는 경험이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됩니다. 계획을 못 지켜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조금 돌아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오늘 뭐부터 할래? 이번 주 목표는 뭐야? 내가 정한 계획을 지키려면 무엇을 줄일까? 실패했다면 다음엔 어떻게 바꿀래? 이런 질문이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키웁니다. 자기주도성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권을 주고 작은 책임을 지게 하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 잘합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닦아주면 아이는 편하게 걷습니다. 하지만 거친 길을 스스로 걸어본 아이만이 자기 인생을 걸어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친 길을 스스로 걸어본 아이만이 자기 인생을 걸어갈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축은 정서회복력입니다. 정서회복력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섭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틀립니다. 누구나 좌절합니다. 누구나 비교당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아이는 한 번 틀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머리가 나빠. 나는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아이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성장형 마인드셋은 한번 해보자. 바로 회복력 있는 아이죠. 아직 부족한 부분을 찾으면 돼. 이번 실패는 다음 공부의 힌트야.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피드백 있는 실패만이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피드백 있는 실패만이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내가 어딜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됐어. 실패를 좌절의 증거로 보이는 아이는 멈춥니다. 실패를 성장의 데이터로 보는 아이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아이는요, 실패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가 죽입니다. 왜 또 틀렸어가 아니라 이번에 뭘 알게 됐어?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어떤 전략을 해볼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이 회복력은 부모의 반응 속에 자랍니다. 결국 학습 민첩성은 다섯 가지 축.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자는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 두 번째, 정답을 넘어서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력. 상황에 맞게 방법을 바꾸는 학습 유연성. 네 번째, 스스로 배움의 엔진을 켜는 자기주도성. 다섯 번째, 실패도 다시 일어서는 정서회복력. 이 다섯 가지 합쳐질 때 아이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아이,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아이, 정답이 없어도 질문하는 아이, 스스로 길을 찾는 아이, 세상이 바뀌어도 다시 적응하는 아이가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안에 이 다섯 가지 힘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시험이 바뀌어도, 직업이 바뀌어도 결국 살아남는 아이는 배움에 민첩한 아이입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되는 시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답이 아니라 새로운 정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 민첩성이고, 이 다섯 가지 메타인지, 질문력, 학습 유연성, 자기주도성, 정서회복력,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바로 이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학습 민첩성 명심해 주십시오.